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완성 170페이지 실전 2회 현대시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두 개가 있어요. 나이덕의 음지의 꽃, 김남조의 겨울바다. 여기는 이 두 편은 두 편 다 중요합니다. 이 두 편 다 중요한 작품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나이덕은 사실은 이제 작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수능 시험과 모의평가 두 번 나왔어요. 이제 언제 나오셨냐면 첫 번째가 이제 2009학년도 6월에 못 위의 잠이라 그래서 그 제비의 아버지의 삶,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한 게 있고요. 2015학년도 6월 평가원에 그 복숭아 나무 겨투로라고 요즘은 이제 최근에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많이 되는 시인데 어쨌든 요 두 편이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 평가에 두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고가 있게 이제 수능 특강에 이 나이덕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수필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갈래복합 지금 페이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갈래복합 4강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수필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시와 수필을 많이 창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가시의 나이덕의 음지의 꽃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김남주 겨울바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자, 여기서 썩어가는 참나무떼를 우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나무떼인 거야. 그래서 뭘 쓰고 있냐면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썩어가는 참나무떼라는 건 결국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간다. 됐죠? 잠시만요. 예. 생명력을 상실한 거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썩어가는 이유는 벌목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나무를 다 벌목해가지고 이게 통나무를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쌓아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참나무 때는 썩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벌목의 슬픔이 생명을 잃게 된 이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서 있는 이 땅이래. 이 땅에 서 있어. 그러면 이 벌목이 바로 이 땅, 즉 부정적 현실이죠. 그 부정적 현실은 폐역의 골짜기. 자, 연결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 땅은 폐역의 골짜기야. 부정적 현실. 그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납니다. 자, 서울에 한 다음에 겨울을 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서로에 기댄다는 것, 결국 서로에게 기댄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얘기죠.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함께 써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자, 그럼 바람은 시련과 고난, 더욱더 가혹한 현실이 되겠죠. 그 현실은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자, 홀씨들이 일어나요. 홀씨들은 새로운 생명이 되겠어. 이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그러면 그 홀씨들이 뭐가 되냐면 버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버섯은 이 모든 걸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겠네. 즉 죽어가는 나무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그럼 여기서 음지의 꽃은 당연히 버섯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황홀한 음지의 꽃은 생각해봐. 여기서 음지라는 건 부정적인데 황홀하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모순 형용이 되겠고, 우리는 이런 모순 형용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설이 하나 들어있고요.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오히려 너는 소나기처럼 후루룩 피어났대. 그럼 이렇게 피어나는 건 지금 소나기처럼이니까 일단 직유법을 썼는데 생명의 역동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동성.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그러면 결국
여기서 썩어가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즉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5버섯이요.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자, 여기에 낙엽으로도 바람으로도는 대꾸예요.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자, 뿌리 없는 너의 도끼야. 그러면 여기서 뿌리 없는 너의 도끼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뿌리는 없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강한 생명력을 뭐 한다고? 너의 도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도끼로 채운다는 건 되지만 그 도끼가 오히려 반대로 생명력을 상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반어입니다. 도끼가 가득 채워지는 건 돼. 아까 전에 위에 있던 황홀한 음지하고 달라. 황홀한 음지는 모순이야. 근데 얘는 도끼로 채우는 건 되는데 보통 도끼로 채우면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어법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결국 이 시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썩은 참나무 때와 여기서 버섯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세 번째, 비유와 영탄적인 표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여기 영탄적 표현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다음에 오 버섯이여 하는 것도 뭐하는구나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영탄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있는 18번의 정답은 1번이 돼요. 됐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시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시 그대로 갑니다. 김남조의 겨울바다입니다. 김남조 시인은 2005학년도 9월에 설일이란 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없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이 시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시죠.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자, 이때 겨울바다는 아직 소멸과 허무의 공간이에요. 왜 소멸과 허무의 공간이냐면 그 뒤에 봐봐.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자, 미지의 새는 내가 보고 싶던 새들이야. 미지의 새는 보고 싶던 새들. 그러므로 여기는 얘는 삶의 이상이나 희망이라고 하자면 여기에 죽고 없었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소멸되고 사라졌으니까 허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멸과 허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대의 생각을 했건만도, 자, 그대 생각을 했어요.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인 그대를 생각했지만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 절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매운 해풍은 자, 일단 첫 번째, 원래 해풍 즉 바닷바람은 바람이 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피부로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촉각인데 그 촉각을 매운 건 맛을 봐야 되는 거니까 미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썼냐면 여기에 공감각적 심상을 썼어요.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을 썼어. 또 하나 더. 그래서 결국 이 매운의 풍은 이걸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진실마저 눈물 절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진실을 찾기 힘들다는 거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자, 허무의 불이 물 위랑 위에 불 붙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다의 표면, 자, 표면적인 모습을 여기다가 서술해 놓은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매우 허무하고 힘들다 이거야. 자,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그러면 여기서 나를 가르치는 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 시간의 경과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끄덕이면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끄덕이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혹은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즉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남은 날은 적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죽을 거라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돼. 기도를 끝낸 다음, 여기서 기도란 것은 종교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런 영혼을 갖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영혼을 갖고 있는 절대자를 향한 소망이 들어있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종교적 승화가 들어있다. 자, 그러고 나면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그럼 여기서 겨울바다 이제 긍정적 의미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성과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된 거예요. 인고의 물이, 그러면 여기서 인고의 물은 인내죠. 인내, 화제의 의지, 수심 속의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그러면 결국 수심 속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얘는 그 바다의 내면적인, 아까 저기 겉에 보면서 뭐 한다고 이것이 허무의 물이 있다 그랬으니까 표면적인 모습을 봤다면 이게 결국 이 바다의 여기는 내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시는 봐봐라, 정리하면 이렇게 돼. 물과 불이 가지는,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 싸움이에요. 그렇죠? 대립적 이미지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 두 개 서로 대립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겨울바다와 다시 또 다른 겨울바다를 이렇게 대비시켰는데, 이때는 겨울바다에 정확히 말하면 외부 모습, 이건 내부 모습인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허무가 있지만 안에는 그것을 인고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화자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허무의 불이지만 그 안으로는 그 허무를 이겨내기 위해서 원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태도. 종교적인 태도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품 다 읽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왜냐하면 2번에는 계절 순환 없고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과거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회상과 연관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과거형 진술을 쓰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명사로 종결되는 구간들이 명사로 시행을, 여기서 이제 시연이 아니라 시행이야. 그러면 한 줄이 명사로 끝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가나 모두 있다 그래야 됩니다.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밝음과 어둠을 대비하여. 자, 밝음과 어둠은 대비한 적이 없죠. 됐죠? 이 달리가 틀렸고. 그래서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1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답답게 정답은 5번이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뿌리 없는 너의 도끼라는 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5번. 자, 20번에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는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적이 없어요.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21번. 자, 21번은 1번.
가에 써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 폐역의 골짜기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함축한다. 맞지요? 상처는 화재의 아픔이자 버섯이 피어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절망과 희망의 대립적인 의미를 이중적인 공간 맞잖아. 이거 역설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운의 풍은 화재의 긍정적인 대상인 그대와 관련된 진실마저 얼어버린다면서 부정적인 점을 심화시키는 거 맞고요. 허무의 불과 물이랑은 물과 불의 직접적인 대립관계를 드러내면서 화자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맞습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있잖아. 왜? 뭔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갈등이 돼요. 정답 5번이죠. 서서히 써가지만 그 고통과 나에서의 기둥은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각각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기둥은 화자가 바라는 거였잖아. 여기서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기둥은 여기서 대립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풀이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